Yeah, I'll be fine. Yeah.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합니다.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영쌤입니다. 오늘 방송은 한 M자 여성과의 라이브 상담이랍니다. 황심소에 유난히 M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보내는데요. 로맨도 있고 아이디얼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성과 감성이 모두 발달된 사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성격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M자분들의 고민의 정체는 무엇일지, 이들이 어떤 트랩에 걸려 있는지를 세밀하게 파헤쳐보는 M자 특별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상담은 황심소의 라이브 상담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 본인이 힘들 때마다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처하게 돼요. 일종의 특히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나름대로 뭐 그거를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형태인데, 사실은 M자 유형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그거는 병원에 가서 일부 치료를 받으면 조금 나아지거나 하긴 하지만 또 다른 신체 부위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상당히 예민한데 본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상당히 둔한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신체의 병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본인이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또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는 것도 훨씬 쉬울 거니까, 라이브 상담으로 된다면 본인도 훨씬 편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다 되시죠? 그러면 한번 상담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모래성만 쌓고 있는 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현실과 문제 파악,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첫 기억은 외로움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로워하고 무기력하고 매사에 겁이 많아 긴장을 잘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공부시키고 싶어 했지만 유일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미술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남들처럼 저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마음과 집안 형편을 고려해 디자인고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제가 그곳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면 지방대도 어려운 실력인데 전교 1등 하는 게 저는 기가 찼습니다. 수능은 당연히 망쳤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실업계 전형으로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며칠이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아서 라이터도 못 켜고 꼼꼼하지 못해서 만들기를 병적으로 싫어했던 제가 간 곳은 순수 미술 쪽에 가까운 금속공예과였습니다. 보석 세팅부터 영조까지 수업 과정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달리 안정적인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온 아이들과 소통되지 못했습니다. 극복할 수 없으니 좌절감에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동안 해온 것처럼 죽도록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재료비를 벌어야 했기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마지막 학년은 갑상선에 무리가 와서 1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졸업작품을 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죽도록 한 덕분에 졸업할 때는 졸업작품 모두 A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알던 교수님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4년 만에 드디어 제대로 된 결과를 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제가 하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취업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졸업 전시가 끝나고 1월쯤에 외국 유명 사이트에 제 졸업작품이 실리고 외국 디자인 잡지에 제 작품이 실려도 저는 고시원에서 토익 공부 때문에 전전긍긍했습니다. 학교 상담센터에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대학원 대신 영상학원도 2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한기가 와서 그만뒀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토익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주말에는 스펙 관리를 위해 대기업 대회 활동을 했지만
안 했던 공부가 한 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그렇게 공부하고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포기하고 고민하다가 제품 디자인 전문 학원을 다녔습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고 선생님도 능력 있으시고 좋으신 분이라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많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인지도 있는 외국 공모전에서 1, 2등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서 연락이 와 그렇듯하게 말을 하더니 결론은 돈은 많이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작품 시리즈를 합동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작품 생활을 계속할 생각도 없었고 공장에서 찍어 내달라는 식의 말도에 화가 나기도 하여 못한다고 의사 전달하고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취업은 쉽지 않더군요. 제품 디자인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스펙을 갖추려면 최소 제품 디자인 관련된 대학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줘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취업 도전하면서 처음 붙은 회사는 패션 잡화 회사였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주변에서 일주일을 다녀도 좋으니 일단 회사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정말 엉망이더군요. 정직원인 줄 알고 갔는데 인턴이었고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배우고 싶었고 월급과 시급대도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3개월을 꼭 참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랑 비슷한 인턴이 총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중 2번째로 제가 잘렸고 후회 없이 한 덕분에 실무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것도 깨달아 미련 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1달 반 정도가 지나서 중소기업에서 구직 사이트에 올린 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보고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조사 기반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회사였고 제가 원하던 마케팅 부서에 있는 그래픽 디자인 일이 메인이었고 제품 디자인 일을 보조적으로 하는 자리라 제가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더군요. 막상 다녀보니 가족회사로 무능한 경영진 눈치만 보느라 소통이 안 되는 엉망진창인 회사였습니다. 직원의 3분의 2가 근속 연수가 1년이 안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3개월 정도 게임 일러스트 학원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야근할 때 숨쉬기가 힘들어서 숨을 몰아쉬니 큰일 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항진증이 재발했고 부정맥이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몸이 좀 안정이 될 쯤에 회사가 신제품 제작에 실패해 입사 4개월 후에 사수가 잘렸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산지도 횟수로 7년째가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좀비처럼 집, 카페,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원하던 그래픽, 영상, 애니메이션을 다 하는 디자인 웹 에이전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모든 분야를 하는 곳이라 매우 신기한 게 지금 마음입니다. 그치만 기쁘다기보다는 약간의 안도와 긴장이 있는 요즘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판단이 됐지만 앞의 경우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3가지 직장 모두 사실 그 구성원들이 다 힘들어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소속감을 주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일과 인생에 확신이 있고 밝게 생활하고 취미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저에게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옴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상반되는 틀에 가두면서 괴로워하고 있네요. 하지만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개발서를 읽고 제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게으른 일상은 개선되지 않고 제가 추구한 전문성은 현실성 없이 무작정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겠지라고 반복했었던 것들입니다. 평소엔 유치하다면서 드라마도 안 보는데 현실에서는 자꾸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만 찾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저에게 적극적인 남자들과 인연을 맺고 싶기도 했지만 사귀려고 하면 겁이나 잠도 자지 못해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통통한 편으로 가려지지만 실제로는 비만도도 심각하고 피부 아토피도 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스스로 자신감이 한없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자는 것과 먹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나 외모 신경 안 써, 좀 많이 먹으면 어때? 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 누구보다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었습니다. 또 무언가를 사고 꾸미고 싶긴 하지만 내 주제에 내 행편에 이런 생각으로 저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남자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마음을 공유할 친구도 없어 점점 메말라갑니다.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젠 아픈 각오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은 그만하고 지금 현실과 내 문제를 똑바로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껴온 무기력감과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허함과 외로움은 그만 느끼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무슨 결과를 내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끝내도 마무리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한없이 자기 비하하면서 남하고 비교하고 남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지금도 사회생활 하려면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를 내도 그 과정에 힘든 기억만 남아있다 보니 이제는 무엇을 하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저답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쓴 사연을 다시 읽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참 길게 썼다. 길게 썼다. 네, 길게 썼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사실 이게 직장을 막 나왔을 때, 한 직장 나와서 일주일 좀 넘었을 때쯤 써서 2주쯤 됐을 때 완성을 했어요. 네. 그때 정말 바닥을 쳤던 때라서 막 왜 그때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딱 회사를 2번 잘리고 네. 뭘 하고 있나 왜 자꾸 이럴까. 본인이 그랬던 하는 일이 나름대로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디자인까지 기획을 날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들은 자기 학생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나요? 아니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든 뭔가 차별적인 걸 할 수 있도록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거를 기본으로 하면은 교수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었어요. 교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난 A가 더 좋아도 교수님 보기에 B가 낫다고 생각하면은 넌 A 하면 안 되고 B로 계속 일을 진행해 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교수가 좋다는 거를 그냥 쫓아가기도 하고 또 때때로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부분이 실제 실무랑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 말은 사실 본인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하거나 실무에 이용되는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를 배웠다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그거는 졸업하고 나서 고민하자라고 생각을 했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주변은 그러니까 빨리 이제 깨달은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해갔는데 저는 그 정도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는 여유가 있으면 그걸 돌아보고 여유가 없으면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군요. 시야가 좁았어요. 시야가 좁았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네, 그냥 학교 생활하기 바빴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학교 생활하고 수업도 없고 학점 따고 또 그냥 생활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뭘 위해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네. 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니까 또 그것도 사실은 내가 어떤 데 가서 뭘 하고 또 내가 어디에 다른 사람들과 강점이 있고 또 잘 팔 수 있는데 라는 것도 찾기 힘들어서 일단은 되는 대로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취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잘리기까지 하고. 네. 왜냐하면 되는 대로 무작정 갔으니까. 네. 뭐 처음에는 나를 뽑아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또 간 것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되는 대로 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 디자인 웹 에이전시에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었듯이 좋아하는 걸 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 전에보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방황을 안 할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전에보다 확신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좀 내가 이 분야를 활용하면 뭘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분야를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뭐 기업에서 이게 어떻게 쓰여져,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정말 이제 회사를 홍보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제품을 파는데 정말 예쁘게 포장 잘 하는 도구로서 효율성이 가장 좋다고 느꼈거든요. 본인이 네, 만일 디자인을 네, 제품을 포장하고 또 제품을 효율적으로 알리는데 디자인이 사용되고 본인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어떤 전문성 있는 거를 잘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일을 발판으로 제 걸 만들고 싶어요. 그 일을 발판으로 자기 걸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래픽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하는 것 자체는 보람 못 느껴요. 이거를 발전시켜서 내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 툴도 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IT 기술이나 내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래픽 아트 쪽으로 빠져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고 싶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가 원하는 걸 맞춰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아까 본인이 학교 다닐 때 본인이 작품 활동을 하거나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맞춰갔죠. 그럼 지금 회사에서 본인 스타일을 만드는 건가요? 본인 컨텐츠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이나 컨텐츠에 맞춰서 회사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나요? 지금은 후자예요. 후자죠. 네. 그럼 후자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후자를 계속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학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걸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계속 내가 뭐 정말 다 올인할 수 있는 걸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막연하게 올인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는 거는 네. 막연하니까 일단 네. 올인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걸 하되 어느 정도 내가 잘하고 어느 정도 내가 당장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학교 4년을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혼란에 빠졌죠. 네. 그럼 앞으로도 또 4년을 그렇게 지나면 혼란에 빠지겠네요? 그게 대학이든 네. 회사든 관계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네. 이제 그거는 분명히 이해는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본인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본인이 나름대로 답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쫓아가면 갈수록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막연히 맞춰서 가는 것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내담자. 학교에서도 그랬듯 사회에서도 그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신의 방식으로 하기엔 겁이 많고 여린 로맨의 특성과 그렇다고 따라가자니 재미없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이디얼의 특성.
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내담자.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연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본인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뭘까를 찾으려고 사연을 보냈어요.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한테는 뭐가 문제였나요? 저는 제일 느꼈던 거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네. 본인이 하고 있는 거는 그때그때 본인한테 주어진 거를 잘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 그리고 웬만큼 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해놓고도 자기가 그거를 끝냈다든지 또 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본인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거는 별로 없어요. 네. 항상 스스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부족하거나 또는 뭔가 조금 잘못된 거야 라고 일단 부정을 하는 마음이 앞서요. 그리고 다른 걸 뭘 또 해보려고 그래요. 네. 왜? 지금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럼 다른 거를 해보려고 하는 동안에 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네. 그렇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그 다른 것도 웬만큼 잘한다고 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어요. 뭐 회사를 가든지 공모전에서 뭐 나름대로 입상을 하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상황조차도 결국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가 봐요. 이래가지고 또 다른 거를 하게 되는 상황에 가요. 네. 그러면 본인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하면 할수록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발전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삽질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고. 네. 자, 이게 본인의 문제라는 거는 인식이 되세요? 네. 몸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몸이 아픈 거로 나타나요. 네. 네. 그때 구체적으로 몸이 아픈 증세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원래 좀 무기력함을 느끼는데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처지고 그 다음에 되게 흔히 말하면 당 떨어진다고 하죠. 당 떨어지고 몸에서 마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네, 그래서 막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힘들다는 네, 생각이 똑같은 들고. 생활을 해도 왜 이렇게 더 힘들까라고 해서 갔으면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어가지고 그 약을 먹고. 그랬을 때 재밌는 게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거가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다든지 이게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다. 또 이걸 함으로써 어떤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될 거다. 또는 좀 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긴다든지 내가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없거나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큰 그림을 그려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가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는 거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를 스스로 이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거든요. 네. 일을 그냥 잘하기 위해 할 뿐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이게 아니었나 봐 하고 또 다른 것을 찾는 동안 내담자가 바라는 전문성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M자들에게 잘 나타나는 특징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큰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부정하거나 거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제가 얼마나 제 길을 찾고 싶어 했는데 제가 스스로 부정하고 거부했다고요? 어떡해요? 황상민 박사와 함께하는 심리 콘서트 대국민 상담소가 2월달부터 전국을 순회합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데 상황은 안 좋아지기만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찾고 싶나요? 원하는 건 명확한데 그걸 쟁취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고 싶나요? 아니면 지금 나는 사실 고민은 딱히 없는데 애인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기억에 남을 소소한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친구랑 함께 솔직한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전국 순회 버전으로 부활한 대국민 상담소에 오시는 건 어떤가요? 대국민 상담소는 황심소를 라이브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 황상민 박사의 심리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신 분, 우리의 다양한 삶의 고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으신 분 등 우리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 번 회원을 등록하면 2회 참여 가능합니다. 2회 참가비는 10만 원입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WPI 현실 검사 쿠폰 2매가 제공됩니다. 대국민 상담소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께서는 팟빵 혹은 황심소 카페 및 페이스북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후 2회 참가비인 10만 원을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로 입금해주세요. 문의는 010-5720-94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연구는 후보 A를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를 전략적 기업인 이미지, 후보 C를 과거 운동권을 지지했던 진보적 이미지 등으로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국민인식 조사와는 다르며 한 후보에게 각 유권자 집단이 투사하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모두 모아 분석을 마쳤으며 전주와 서울에서 이미지 분석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판 삼국지와 각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가 되는 방법에 관한 책으로 3월 중에 출간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의 내용을 알림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후보를 뽑고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해석 세미나를 전국 각 도시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심리 콘서트가 열릴 수 있도록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서 동참해주세요. 3,000명의 후원자께서 금전적 후원에 멈추지 않고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을 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228분께서 참여해 주셨기에 이를 통해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씨 중 한 정치인을 머리부터 발목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이례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반기문 후보는 사퇴했으나 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대선 후보로서 황교안 총리의 행보와 선거 판도를 예측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으며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불세출의 영웅상은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가장 재미있는 게 대학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가장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재밌는 게 금속공예과에 들어갔거든요. 네. 급이 많아서 라이트도 못 켜고 꼼꼼하지 못해서 만들기를 병적으로 싫어한다. 본인이 꼼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덜렁대는 데도 있지만은 또 놀라울 정도로 꼼꼼한 구석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꼼꼼하지 못하다고 이미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금속공예과를 순수 미술 쪽에 가깝다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금속공예과는 결코 순수 미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순수 미술이라고 가르치죠. 왜 그럴까요? 자부심을 느끼려고 교수님들이. 순수 미술을 하면 네. 자부심을 느끼나요? 좀 더 내면적인 가치의 기준을 주지 않나요? 전혀요.
그래요. 그것이 억룡이고 또 하면 바깥에 나가서 상업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학에서 있는 교수들은 외부에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예술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순수한 예술을 한다 이러면서 마치 실제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아,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내가 꼼꼼하지 못해서 금속공예를 못한다고 스스로를 가두고 또 순수 미술이어서 전문성을 살리거나 응용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거군요. 맞아요. 누군가 제 영화로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그 트랩에 가둬버린 것이었네요. 어쩌면 M자는 합리화에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왜 다녔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그렇죠. 네. 그게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이 시작이 된 거라고는 혹시 생각하세요? 막연하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못 두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억지로 가진다고 되지도 않고 아니에요. 억지로 가져야 돼요. 억지로 가져야 되나요?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실제로 본인의 가정 형편도 생각하고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손재주가 있잖아요. 그죠? 네. 손재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죠. 네. 본인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내한테 팔아라 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만드는 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그런 쪽으로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럼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네. 만든다라는 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네. 물건을 만든다는 게 그림을 그려도 돼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만드는 거는 꼭 금속 공예로 금속만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네.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냥 학생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시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 네. 시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본인의 삶이 어떻게 된다? 망하죠. 네. 뭐 본인은 그래도 그동안 망하지는 않고 진짜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단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거는 생각보다 나름대로 끈질기고 또 강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견디게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애들에 비해서 본인은 훨씬 중요한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초처럼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힘들긴 했지만은 어쨌든 근근히는 살아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근데 선생님 이제 방송 듣고 한 11월 달부터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구질구질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본인이 겁이 많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대학교도 4년 만에 마칠 수 있었고 또 젊은 시절에 구질구질한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는 뭐 아주 비싼 명품으로 자기를 꾸민다고 해도 그것도 코미디 같은 거고 차라리 후줄근한 옷차림에 이 지내는 게 훨씬 더 젊은 시절에는 그 자체가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뭐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모범생. 모범생이라는 거는 누가 시키는 거를 잘하는 거, 그냥 잘 맞춰서 따라가는 거. 그렇게 되면 내가 멋있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참 구질구질한 노예로 사는 거. 자기 삶을 그렇게 굳이 어렵게 만드는 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구질구질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는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신승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신승리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 남들처럼
가지지 못했으니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내세울 거는 정신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정신승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군요. 재밌네요.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더욱더 스스로를 노예 상황에 자기를 몰아넣으면서도 그거를 또 자기가 구질구질해서 너무 싫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마치 정신승리만을 내세우는 것처럼 비하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 이야기네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내담자. 금속공예가 싫으면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왜 그리지 않고 계속 금속공예만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몸에도 맞지 않는 모범생이라는 옷을 입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비하하면서도 또 자존심을 내세우듯 정신승리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꼬았을까요? 네,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를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경우에는요. 네. 의미를 찾기 진짜 힘들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를 다 부정하니까. 그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모른지조차도 모른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미를 찾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컵이 하나 있고요.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500원짜리고요. 이거는 5만원짜리예요. 네. 어느 게 더 의미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보면은 그 5만 원짜리가 더 의미가 있고 네. 내가 이 뭐 컵에 추억이 더 많다든지 이걸 내가 이 컵을 더 좋아한다든지 이러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5만원짜리가 추억이 많을까요? 500원짜리가 추억이 많을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500원짜리에 더 내가 또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왜요? 편하게 자주 쓸 수 있으니까. 500원짜리는 편하고 5만원짜리는 불편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군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됐죠? 네. 실제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500원짜리에 의미를 많이 부여할까요? 5만원짜리에 의미를 많이 부여할까요? 5만 원짜리요. 왜요?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샀어요. 그렇죠. 네. 많은 비용을 지불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대학생활을 힘들게 다녔어요. 아니면 룰루랄라고 다녔어요. 힘들게 다녔죠. 예, 본인은 그 힘들게 다닌 거에 의미를 많은 의미와 또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싶어요? 무시했었죠. 놀랍죠? 네. 스스로 본인이 힘들게 경험하는 거를 무시한다는 거는 사실 본인이 반복적으로 늘 잘 사용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힘들게 보는 게 내가 못나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정신승리를 주장하고 흑수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사고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상담을 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낸 거로 봐서 지금은 주변의 어떤 평가나 평판에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내가 살고 싶다.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신기한 거는 본인이 뭐 보석 세팅하고 용접하는 것도 배우지만은 금속공예과에 다니면서 본인이 실기에 집중을 하고 재료비를 벌었는데 작품을 하고 나서 그 작품이 다른 사람들한테 재료비의 5배, 10배로 팔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팔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못했어요. 네. 왜 못했어요? 일단은 학생 작품을 팔기에는 흔히들 완성도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부분에 좀 부실한 점이 있었고 그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과제로 제출한 거는 과제로 제출하더라도 본인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를 얼마든지 완성시킬 수 있는 건 자기 작품인데 네.
그거를 완성을 시키면 따로 시간을 더 내면 안 돼요? 거기까지 의미를 못 뒀어요. 못 듣죠. 네. 왜 그랬을까요? 과제라고 생각했으니까. 재밌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그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연습을 하고 수련을 갖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제를 얼마든지 내고 또 본인처럼 열심히 하면 그 과제가 사실은 단순히 교수가 원하는 거를 내면서도 와, 이거는 진짜 웬만한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팔아도 충분히 의미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 작품을 팔아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 강했을까요? 아니면 그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을까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과제로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한 번도 본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값어치를 매기는 그 상황까지 가지를 안 했어요. 본인이 그게 뭐 어떤 영상 작업을 하든 웹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혼자서 공방을 운영하는 예술가든 혼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면 네. 본인은 계속 지금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상황이 계속 빠지게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의미를 스스로 가치를 둬야 된다고. 그럴 때 네.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둬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본인한테는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본인 프로파일은 로맨티스트하고 지금 트러스는 일치하지만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는 개입이 엄청 있고 거의 모든 게 다 개입이 있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요.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거나 회의감을 가지면서 그러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때 좀 더 자기가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지내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고 믿게 되고 항상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있는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그 여유로움이나 또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뿌듯함을 주지 못한다고 불평을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지내게 돼요.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회사들이 다 형편이 안 좋은 회사였는데 처음부터 그 회사를 왜 가냐? 너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회사를 가냐? 라고 하면 본인한테는 약간의 생활비를 버는 거 외에는 그 회사에 다니는 거에 아무 의미를 둘 수 않는 상황에서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본인이 배울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 배우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몰라도 되고 그 일을 자기가 좀 더 발전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도 사실은 수용하기 어렵고 또 스스로가 전문가나 예술가로서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단순히 포장하거나 또는 억지로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없는 일에 내가 보조적인 일을 하는데 끼어든다 라는 입장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능력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때마다 뭐를 또 기대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배우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또 그 학원을 통해서 또 조금 다른 걸로 또 바꾸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자기가 성부를 걸어야 되는 무엇을 잘하는 건지를 더 확인을 못하게 돼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해요. 이번에 웹 에이전시에 가면 웹 에이전시에 그래픽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서 내가 그걸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걸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회사인지 아니면 야근에 시달리고 또 내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상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특성을 가졌는데 본인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인정해주고 싶어도 인정해줄 수 있는 뚜렷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항상 시키는 대로 그냥 그거를 대충 했다는 느낌을 주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거든. 그 사람만의 어떤 컨셉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물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컨셉이나 스타일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정해준 거 그걸 하기를 요청하지. 그럼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삶을 가질 것인가는 끊임없이 갈등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몸이 안 아프고 훨씬 더 잘 지내려면요, 본인이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자기 스타일의 작품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금속 공예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예요. 제가 만족하는 아웃풋을 낼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족하는 아웃풋이 아니라 본인이 시간과 에너지를 한 100원만큼 들였는데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 진짜 저거 10,000원 주고 사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알폰스 무어라는 예술가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네. 알폰스 무어는 일반적인 우리로 생각하면 화가예요. 그 사람은 아르누브인가? 신예술이라는 식의 새로운 사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그때는 아르누브라는 스타일이 상당히 새롭게 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반 예술이 상업 포장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포스트로 만들어질 수 있고 하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줬어요. 그 말은 포스터도 전에는 아주 단순히 사건의 행사의 제목하고 시간 알려주는 포스터라면 그거를 아주 멋진 그림으로 그려놨을 때 포스터가 새로운 형태의 작품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준 사람이 알폰스 무어예요. 실제로 예술이라는 것이 혼자서 금무소로 있는 멋진 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또는 그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와 이걸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고라도 가지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가치를 가지는 거고, 뭔지 모르겠다 야 이걸 왜 만들었니? 이거는 가치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에 디자인을 쓰는데 그걸 단순히 포장하는 거다 라고 하면 그 제품을 좀 더 가치를 더 높이는 그 역할을 하는 보조수단으로 쓰겠다는 뚜렷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데, 진짜 예술적인 자기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사람은 그 목적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예술품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본인은 예술가로서 트레이닝을 받았으면서 지금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그냥 일반 회사의 월급쟁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 너무 힘들어, 다행스럽게 잘라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예술가적인 작업을 바로 가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춰서 해가야지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안 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빨리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학년 때 본인이 예술가로서 살아가려면 본인이 적어도 들인 재료값보다는 서너 배 이상의 자기가 만든 아웃풋이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최소한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술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이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수들이 그런 거를 전혀 아마 알려주지 못했겠죠. 너희들 중에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스스로 살아가는 거고, 안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술가를 좀 지원하고 후원해야 된다라고 만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찌질하게 구질하게 고우같이 살든지. 가장 먼저 교수들이 이 예술가가 되려는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건 그건데 안타깝게도 학교 교수들이 그걸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뭐로 교육시키냐 하면 회사 직장인이 되는 준비를 시키는. 사연을 쭉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요, 본인이 예술가로 살 건지 아니면 회사원으로 살 건지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을 의미를 못 찾고 경제적으로 안정은 되고 싶고 이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제적 안정은요,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면 본인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그냥 생활하는데, 회사에서 월급 받고 생활하면 100년 지나도 경제적 안정 안 생겨요. 연명해요. 그래서 막 방황할 때는 좀 정신 차리고 공무원을 해야 되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본인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본인이 판단하고 이게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길은 단지 현재 있는 것과 반대를 본인이 추구하지, 본인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아까 본인이 시야가 좁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야가 좁다는 건 그만큼 많은 걸 알지 못한다는 뜻도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그럴듯한 표현을 써, 문화적 자본이 너무나 결핍된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기 삶에 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나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나 좁혀놓고 항상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벌려면 취직해야 되고, 예술가로 가면 힘들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식의 뭐 아니면 도식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데 본인이 진짜 멋있고 더 잘하려면 본인이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저 사람이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는 배운다 하더라도 스스로 작품으로서 나타내야 돼요. 그거는 텀텀이 그래서 공모전 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린 거든 만든 거든 그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잡지에 실리게 하는 거라든지, 정 안 되면 몇 개를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에 팔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한 것이 사람들한테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본인이 주로 어떤 거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긴 힘들어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WPI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황상민 교수의 제자인 전혜원 심리학 박사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WPI 발상과 표현심리 과목을 개설합니다. 전혜원 박사는 전직 뉴욕 화단의 전속 작가이며 교육자였고, 현재 위즈덤 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WPI 발상과 표현심리는 WPI와 미술을 접목시킨 수업입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알고 유형별로 나타내어지는 예술 표현적 특성을 자신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발견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과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도 받게 되고, 수강 후엔 연세대학교 총장이 부여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수료증과 위즈덤 센터의 WPI 기본과정 수료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더불어 위즈덤 센터의 WPI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WPI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의 수강 신청을 기다립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학부모반도 개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일반 교육과정 심리상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다음에 혹시 상담을 하게 될 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그냥 잘 어울리면서 회사원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네. 그러면 본인이 어느 회사에 가느냐, 그 회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항상 좌우가 돼요. 주인님을 잘 만나야지 내 인생이 편해지는 노예의 삶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말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 LG 그런 데 일하는 노예들은 다 행복하고 그 회사에 오래오래 다니고 싶어 하죠. 행복하진 않죠. 네,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런 회사에 가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 위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나의 예술가로서 또 내가 잘하는 작품 활동을 뭔가를 통해서 좀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제가 현실 도피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부분 자체를. 프로파일 보면요, 본인의 현실과 이상 프로파일을 보면요, 본인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삽질하는 아주 전형적인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래요? 네, 갭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었어요. 놀랐죠? 네. 본인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누구나 다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본인이 쫓아갈 때 그게 답일 거라고 믿는 그 심리 상태가 본인의 지금 이상 프로파일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 자기가 쓴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없게 되고 본인은 쉽게 자기를 학대하는 형태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충분히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아온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한테 더 많은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생각해야 돼. 오빠까지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생각을 할 때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는 거고요. 오빠는 오빠가 살아요. 본인이 도와주면 도움이 조금 되는 척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의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본인이 지금 회사원으로 지내는 거에 자기 삶의 문제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려는 삶의 문제를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가 무엇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데 본인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스스로를 규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가 지금 제한적인 생각을 해요.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하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본인이 바라는 또는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는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부정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스스로 비슷하게 그런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언제나 스스로 상반되는 틀에 가두면서 괴로워하고 있네요 라고 하는데 그 상반된 틀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분명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것이 내담자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이 내담자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것이 내담자의 마음일까요?
그런데 스스로는 왜 이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할까요? 나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그걸로 과연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적당히 돈을 많이 벌면서 나만의 작품 세계도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타협이라는 것을 통해 과연 나는 내 욕망을 뚜렷하게 실현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일단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꿈꾸고 그거를 해나간다라는 거, 또 그 상황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얼마든지 회사 내에서 시간 내서 일을 할 때는 하고, 네. 끝나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혼자의 작업을 하는 거를 가질 수 있을 때 그건 예술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의 시간 활용이나 생활을 본인이 과연 하는가 라는 질문도 본인한테는 던져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뭐지? 그걸 구체적으로 본인이 적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웹 에이전시 들어가면 본인은 지금 그 에이전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곧 본인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배우는 것도 있는데 회사는 그래서 참 좋아요. 돈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그 대신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스타일이 드러나지를 못하게 되는 데서 오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는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아마 더 이상 본인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거나 통증을 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본인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적어도 본인 작품을 사람들한테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 본인이 작품을 한 달에 1개 내지 2개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수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도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남들은 보다 더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회사를 안 다니고도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예술가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지금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목표이자 본인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본인이 살 수 있어요. 회사는 연명을 시켜주지 본인이 지금 이 M자형이 살 수 있게 못 만들어요. 오늘 상담은 이제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스타일대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공감받고 이해받고 싶은 것이 이분의 진짜 욕망이었을 텐데요. 왜 빨리 포기하고 회사원이 되려고 했을까요? 또 그러면서 왜 그 괴로움에 몸까지 계속 아팠을까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요? 적당히 세상에 타협해서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고 살기에는, 혹은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기에는 너무나 자신의 욕망과 어긋나기에 괴로워하며 몸까지 아팠던 것이랍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정답을 막연히 쫓아가며 괴로워하고 있을 M자분들, 스스로가 그 작은 틀 속에 자신을 가둬버린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십 수만 가지의 각자의 방법이 있거든요. 기획, 작가의 서재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